안녕하세요. 오늘 이미지 처리팀 발표를 맡은 김준철입니다. 이번에 발표드릴 논문은 What do Vision Transformers Learn? A Visual Exploration 2022년에 프리프린트로 나온 논문입니다. 본 논문을 선택한 이유는 셀프 스포어드 러닝이 이제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최근에 논문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트랜스포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논문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원님, 류채연님, 조경진님, 이찬영님이 발표자로 만드는 데 도움 주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논문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지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논문의 순서와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인트로덕션에서 이야기하는 VIT의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 라스트 레이어의 토큰 믹싱, 그다음 VIT와 CNN의 비교, 그다음 랭귀지 모델 슈퍼비전에서의 이해하는 이제 VIT의 시각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왼쪽 위의 그림은 모두 자주 보셨던 그림이었을 텐데 본 논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와 CLS 토큰 두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그림상에서 MLP로 나오지만 사실 코드상으로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지나서 갤루 액티베이션을 지나고 다시 원래 디멘전으로 돌아오는 풀리 커넥트 레이어를 레지드얼 커넥션으로 만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CLS 토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미지가 4개 패치로 나누어지는 경우에 CLS 토큰을 컨캣해서 어텐션 연산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클래스를 나누는 데 사용하는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벡터는 CLS 토큰을 활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클립입니다. 클립 같은 경우에는 컨트라스티브 러닝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와 텍스트 페어를 학습시키는 모델인데 컨트라스티브 러닝은 이제 n개의 배치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한꺼번에 시키게 됩니다. 이제 포지티브 페어는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그림상에서 파란색으로 나타나게 되고 네거티브 페어는 흰색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포지티브 페어는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가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포지티브 페어는 가까워지도록 네거티브 페어는 멀어지도록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학습된 모델은 이제 제로션 러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확인하고자 하는 클래스가 이제 여러 개 있을 경우에 포토 오버 오브젝트 어떤 클래스의 이름을 넣고 어떤 이미지를 넣었을 때 가장 액티베이션이 높은 값을 이제 선택해서 클래스를 예측하는 구조로 제로션 러닝을 분류해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CNN의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이 부분은 구글 브레인에서 구글르넷을 기준으로 시각화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요. 처음에 랜덤 노이즈를 바탕으로 해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하고 입력 노이즈를 결국 원하는 피처 벡터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아래 보시는 그림처럼 최적화를 어떤 것을 집중해서 시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는데 뉴런에 대해서 모델이 이해하고자 하는 걸 시각할 수도 있고 채널이나 레이어, 클래스 로짓, 클래스 프로버빌리티의 다양한 목표 중에 원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 값이 최대화되도록 입력 이미지를 그레디언 디센트로 러너블 파라미터로 학습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시각화에 조금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하이 프리퀀시가 이제 시각화에 나쁜 영향을 주어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무엇을 나타내는지 하이 프리퀀시 부분 때문에 잘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적용함으로써 조금 더 시각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레귤러라이제이션 중에서 프리퀀시 레귤러라이제이션을 볼 거고 프리퀀시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토털 베리에이션에 이제 레귤러레이션 텀을 넣거나 블러나 바이레터럴 필터를 어그멘테이션으로 넣는 경우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토털 베리에이션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이제 문제 정의를 하고 이제 실험을 했던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정의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이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덕티브 바이어스나 트랜스포머가 배우는 경향성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다는 점을 꼽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시각하는 방법론들을 이제 하이 디멘셔널 피처에 적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시각화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저자들은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패치가 레이어마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위치 관계를 CNN과 비슷하게 위치 정보를 레이어마다 가지고 있음을 보였고요. 세 번째로는 VIT와 CNN 모델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을 활용한 클립에서 VIT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VIT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키워드는 아까 봤던 시각화 방법에서 쓰인 단어들인데, 랜덤 노이즈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토탈 베리에이션에 페널티를 주고 여러 가지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해서 시각화를 좀 더 해석 가능하도록 활용한 방법입니다. 처음으로 피처 벡터가 이제 무엇인지 정의를 내려야 하는데, 피처 벡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4개의 패치가 4개의 벡터로 이루어져 있을 때 각 패치별 i번째 벡터들을 컨캣해서 하나의 벡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하나의 피처 벡터라고 나타내고, 그렇게 된다면 패치가 가진 벡터 개수만큼의 피처 벡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결국 옵티마이제이션 오브젝트 본 논문의 학습 방향은 특정 레이어의 피처 벡터의 합이 가장 커지도록 입력 이미지를 최적화하도록 설정합니다. 추가적으로 베리에이션 레귤러라이제이션 텀이 들어가는데요. 그림에서 TV로 나타낸 부분이 토탈 베리에이션 텀입니다. 입력 이미지로 만들어진 X가 이제 어그멘테이션 샘플 K개에 대해서 피처 벡터의 크기가 가장 커지도록 최적화하게 되고, 특정 레이어의 가장 활성화된 입력 이미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 레귤러라이제이션 파라미터는 0.00005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이 실험적으로 찾았던 가장 좋은 어그멘테이션 컨비네이션은 가우시안 스무딩과 칼라 시프트, 랜덤 지터 이 세 가지를 어그멘테이션 조합으로 가장 좋았다고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으로 이제 어떤 것을 시각화할 것이냐, 어텐션에 어떤 것을 시각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처음으로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시각화를 시도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림은 키 쿼리 밸류에 대해서 왼쪽 9개 그림은 레이어 1에서의 시각화입니다. 레이어 1에서는 각각의 엣지를 어느 정도 잘 뽑아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레이어 11 오른쪽 그림에서는 모든 피처들이 각각 의미를 가지는 것보다는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우 디멘전, 즉 768 디멘전으로 키 쿼리 밸류가 가지고 있어서 시각하기에는 너무 디멘전이 작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논문에서는 VIT의 어텐션 구조에서 피드포워드 레이어 중에서 768 사이즈를 3072 사이즈로 바꾼 갤로 액티베이션 이후의 값을 시각화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이 디멘션으로 바꾸어서 시각화를 했더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각화한 예시입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도마뱀 그림이고 B 같은 경우에는 쇼핑 카트 그림인데, 왼쪽의 세 가지 그림 중에 왼쪽 부분은 본 논문의 방법론을 통해서 만들어진 랜덤 노이즈로부터 만들어진 이미지고, 가운데는 가장 액티베이션이 가장 잘 일어났던 샘플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그 샘플 이미지의 액티베이션 맵이 세 번째 이미지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 도마뱀 그림에서는 레이어 5번째 레이어에서 액티베이션 최대값일 때 이미지를 생성했지만,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레이어에 대해서 액티베이션이 최대화되도록 이미지를 만든 결과입니다. 조금 신기한 거는 오른쪽 쇼핑카트 그림을 봤을 때 대부분 액티베이션 맵이 활성화된 걸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다음으로 라스트 레이어 토큰 믹싱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방법론과 가장 액티베이션이 컸던 샘플 이미지, 그리고 그 샘플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액티베이션 맵을 레이어마다 보여주고 있는데,
트랜스포머에서도 CNN과 마찬가지로 왼쪽 레이어가 적을 때는 엣지 부분을 뽑고 레이어가 올라갈수록 물체의 큰 특징들을 잡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CNN과 비교적으로 셀리언시 맵처럼 이제 물체의 윤곽을 잡아내는 것처럼 시각화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각 패치의 마지막 전 레이어까지 CNN과 유사하게 스페셜 인포메이션을 유지하도록 학습하고, 마지막 레이어가 담당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아까 보여드렸던 쇼핑 카트 이미지입니다. 쇼핑 그림은 이제 가장 활성화가 높은 조합을 나타내고, 오른쪽 액티베이션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활성화된 것이 유니폼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VIT는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낼 때 CLS 토큰만을 활용하는데, 위 과정을 통해서 이제 CLS 토큰이 모든 토큰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논문에서는 라스트 레이어의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대해서 두 가지 세부 실험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실험의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CLS 토큰은 마지막 레이어를 제외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것을 관련된 실험 같은 경우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에서 11번째 레이어까지 CLS 토큰을 제외하고 어텐션을 연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 레이어에서만 어텐션을 적용하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결과를 했을 때도 성능 하락이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CLS 토큰은 마지막 레이어에서 모든 토큰과의 이제 어텐션을 통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에서는 하지만 CLS 토큰이 대부분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담당하더라도 결국 그거의 모든 것이 이제 독점적이진 않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추가적인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추가적인 실험에서는 파인 튜닝 없이 모든 패치의 평균 값이나 패치의 맥시멈 값을 적용했을 때도 성능 하락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패치가 대략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전 트랜스포머와 CNN의 비교 부분입니다. 결국 비슷한 부분부터 보자면, CNN과 비전 트랜스포머 모두 레이어가 낮을 때는 이제 로우 레벨 피처를 뽑아주고, 레이어가 올라갈수록 오브젝트 피처를 뽑아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이점에 대해서 실험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폴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를 각각 마스킹하는 태스크를 진행했습니다. CNN과 달리 VIT 같은 경우에는 폴그라운드만 남기거나 백그라운드만 남겼을 때 성능이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백그라운드만 남겼을 때 저희가 이제 스터디를 할 때 백그라운드만 남겼을 때도 성능이 좋은 거는 과연 저게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 배경에 대한 그냥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성능이 뛰어났다고 논문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성능이 뛰어나다고 해서 좋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모델의 학습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이해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로패스 필터링 테스트입니다. 이제 CNN과 달리 비전 트랜스포머에서는 하이 프리퀀시 정보가 사라지더라도 CNN 대비 성능이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로패스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엣지 부분을 어느 정도 스무딩 해주는 결과인데, 어느 정도 엣지가 없더라도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CNN과 달리 비전 트랜스포머는 전체적인 것들을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덜 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랭귀지 모델 슈퍼비전을 통한 비전 트랜스포머입니다. 랭귀지 모델 슈퍼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왼쪽에 before and after, step by step 이라는 단어와 매칭되는 이제 방법론의 결과이고, 그리고 두 가지 이미지는 이 방법론의 결과와 가장 액티베이션이 높았던 두 가지 샘플입니다. 아까 비전 트랜스포머와 다르게 비전 트랜스포머에는 오브젝트 단위의 비슷한 이미지를 뽑아냈는데,
여기서는 같은 레이어를 액티베이션 하는 두 이미지더라도 이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rom above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법론의 결과랑 가장 액티베이션 되는 두 가지 샘플을 비교해 봤을 때도 두 가지의 이미지가 이제 이런 from above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같은 계열의 이미지로 볼 수 없을 것 같은 이미지가 나온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 전치사의 의미도 잘 배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처음으로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베이스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트랜스포머에 적용하여 이제 키 쿼리 밸류에 시각화하는 것이 아니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이제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시각화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패치 단위의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이 계속 유지되다가 마지막 레이어에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전 트랜스포머는 CNN과 달리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훨씬 더 피처를 잘 뽑아내서 분류에 잘 활용하는 것을 확인했고, 마지막으로는 랭귀지 모델 슈퍼비전을 통해 학습한 VIT는 다양한 개념적인 것들도 이제 피처로서 학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좋은 발표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미지 처리팀 김병현입니다. 그, 궁금한 게 아까 저기 CNN도 그러고 VIT도 그러고 앞쪽 레이어에서는 저기 이렇게 엣지 위주의 텍스처 위주의 피처를 보다가 이제 깊어질수록 오브젝트 위주의 피처를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근데 그냥 논문에서 그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 뒤에서 뭔가 패치 단위에 대해서 어쨌든 VIT는 더 강건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오브젝트를 어떻게 VIT는 보길래 그런 어떤 패치 단위의 이렇게 누락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아니면 오클루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강건하게 된 것 같다라는 그런 좀 설명이 있었을까요? 패치에 대해서 강건하다는 게 혹시 어떤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그 저기 폴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 이렇게 날려버리는 그 네. 예제 같은 경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뭔가 앞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제가 이해가 돼서 VIT도 CNN도 앞에 단에서는 텍스처를 보고 뒤에 단에서는 오브젝트를 보는데 근데 어쨌든 VIT는 이런 식의 마스킹에 강건했고 CNN은 저기 이렇게 어떤 블러리한 어그멘테이션에 좀 취약했잖아요. 네네. 앞에 설명이랑 뭔가 이렇게 좀 비는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저도 이 네네. 폴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 마스킹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회의감을 가지고 좀 봤던 부분이긴 한데, 그 패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CNN 같은 경우에는 리셉티브 필드에서 계속 뽑아내면서 피처를 이제 값으로 만들어내는데, 여기에서 폴그라운드만 남기는 경우에 과연 그 리셉티브 필드가 넓어졌을 때 제대로 작동을 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패치 단위로 보자면은 패치가 그 이미지 내에 있기만 해도 결국 벡터화가 가능해서 이 부분 때문에 잘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거든요. 이게 뭔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를 했었는데 논문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VIT는 뭔가 패치 단위랑 그런 어떤 큰 관점에서 이렇게 본다라는 게 뭔가 좀 이렇게 통념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얘도 텍스처에도 반응을 한다는 게 이제 그게 좀 신기했었어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봤었는데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요. 저는 자연어 처리팀의 조회창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백그라운드만 남기고 마스킹을 했을 때도 좋은 성능을 거뒀을 때 그게 과연 좋은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냥 보기에는 백그라운드만 남기고 했는데도 좋은 성능을 냈으면
좋은 것 같다고 저는 좀 느껴지는데 혹시 어떤 점 때문에 조금 그게 과연 좋은 건가라고 말씀해 주신 건지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조금 스터디에 나왔던 좀 주관적인 생각들의 모임이었었는데 사실 어 결국 물체를 분류할 때 폴그라운드에 있는 피처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하나의 오브젝트로서 구분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주변 환경과 좀 관련이 없어졌을 때 오히려 또 잘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캐글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폴그라운드에서 디텍션을 해 가지고 이제 뭐 분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좀 더 잘 되는 경향도 있는 걸 본다면은 백그라운드의 정보를 많이 활용해 가지고 이제 그 폴그라운드에 있는 오브젝트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데는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모르는 관점에서 그냥 확률적으로 배경을 보고 확률적으로 뽑아내는 거는 이게 '무조건 좋다고 볼 수 없다.'라고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